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제가 이 저번 시간에 아직까지 긁지 않는 복권 같은 지역 두 군데 말씀드린다고 했었고, 첫 번째 지역은 여러분들 평택 국제도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지역 올릴 텐데요. 이 영상 이전에 큰 호재가 벌써 발표가 되면서 제가 처음 평택 찍고 나서 바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연달아서 두 곳을 했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먼저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그런 호재가 발표되어서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아직까지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에 또 방송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아직까지 극지 않은 복권 같은 지역, 제2의 판교, 평택, 그 이후에 어딘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어딜까요? 송도입니다. 송도. 이미 예상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하셨거든요. 과연 어디냐? 근데 송도입니다. 송도. 송도는 감히 제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좋아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미 완벽합니다. 이미 완벽하고요. 차후에 이제 교통 부분이 해결되면 정말 큰 도시로 성장하고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그 네임밸류 지역이 되지 않을까. 게다가 오션뷰 있죠. 전에 제가 그 나중에 분양할 단지에 대해서 좀 수다를 떠는 시간 가졌었는데,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송도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선생님과 같이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분양할 단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점수 높으신 분들은. 근데 점수가 낮거나 지금 당장 선점에 목적을 두시는 분들은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22년, 제가 볼 때는 송도 진입 기회는 21년, 22년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 송도 자체가 그동안 그렇게 그 각광을 받지는 못했어요. 서울 올라갈 때, 수도권 올라갈 때도 첫 번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거의 이제 막바지쯤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뭐 20년, 2020년 와서야 조금 빛을 보기 시작한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전에는 왜 이렇게 저평가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인천 쪽의 국제신도시는 이제 세 군데를 볼 수가 있겠는데, 영종, 그리고 청라, 그리고 송도입니다. 자, 이 세 도시가 특색이 다 있어요. 있는데 이 물리적 한계, 교통적인 부분을 극복하지 못한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영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게 해결하기는 어렵다. 정말 국제도시. 이름대로 이 외인들이 들어와서 입주를 하고, 거기에 맞는 뭐 업무나 상업지구들이 생겨주고, 완벽하게 지지를 해줘야 올라갈 도시들인데, 사실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또 공급 또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공급이 완벽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송도도 어, 이제 공급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 공급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의 공급량 때문에 오르지 못했던 가격이 이제 올해 내년에 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꼽았고요. 그 외에도 이 단기적인 흐름, 상승 흐름뿐만 아니라 저는 10년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전국에 주어진다면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고 높은 위상을 갖게 될 도시가 이 송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판교의 뒤를 잇는, 판교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도시가 과연 어딜까라고 생각했을 때 전 송도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송도에 대한 얘기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도 국제신도시 지금 터졌죠 벌써. K바이오랩 허브 선정이 됐습니다. 송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송도 괜찮나요? 송도 들고 있는데 괜찮나요? 송도 도대체 언제 오르나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있어요. 2016년, 17년, 18년 이때쯤에는 거의 뭐 송도가 뭐 반사 상태였거든요. 반사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나요? 팔아야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았거든요. 그 팔아버리라고 하는 답변을 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그때 당시로 돌아가자면 여기를 팔고 다른 도시로 가서 상승을 먹고 다시 돌아와도 늦지 않았을 정도로 송도가 많이 안 올랐었습니다. 다른 지금 수도권의 도시들과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도
그 도시들을 봤을 때 고향에 있는 그 많이 오른 아파트를 보다가 송도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싸다고 느낄 정도로 송도가 그만큼 눌려 있었고 이제 좀 기지개를 펴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송도를 봤을 때도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송도를 얘기했던 게 저희 뭐 상담하신 분이나 따로 뭐 우리 멤버십 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카톡방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19년 하반기부터 송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송도 괜찮다. 진입하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그 아파트까지 제가 몇 군데 주요하게 본 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제가 많이 추천드린 지역입니다. 왜냐? 전세가가 높아서 전세가율 자체가 높다. 그 말은 투자금이 적었다.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잘 고르셔서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제가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평택편에 이어서 오늘도 송도 국제신도시에 대한 특징 얘기하고 그다음 멤버십 영상에서 단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쭉 끝까지 보실 분은 멤버십 가입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도가 선정되었고 얼만큼 여기에 자본이 들어가느냐 4,500억이 지원이 됩니다. 투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바이오랩 허브 그리고 바이오 클러스터 때문에 이 많은 업무 시설과 지원 시설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국가 그리고 인천시의 지원으로 인해서 바이오 업체들이 밀집하게 된다. 지금도 뭐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뭐 한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목표량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제가 봤을 때 10년 걸릴 것 같습니다. 10년 오면 완벽한 지금도 뭐 경제 그 자립 도시라고 불릴만 한데 완벽한 경제 자립 도시화가 진행이 될 것이다. 지금은 이 송도가 아직까지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절대적인 원인 중 하나가 송도 자체가 또 국제 신도시잖아요. 근데 이 외인 비율이 목표치에 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거든요. 송도의 인구의 2% 정도. 그게 이제 외인이고 원래 목표는 3분의 1 수준까지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18만 명의 내국인과 그리고 7만 명의 외국인 이렇게 목표를 한 거거든요. 도시가 송도라는 도시가.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있다. 총 인구가 지금 송도가 19만 명 정도예요. 19만 명 넘어갔죠 이제. 그 정도인데 앞으로 이런 바이오의 클러스터가 확장되고 또 국제 도시로서의 그 외국 기업들이 이제 유치가 되고 들어옴에 따라서 이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완벽한 그 원래 구상대로 목표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외국인들이 또 증가하게 되고 이 해외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도시 내 기본적인 소득 수준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미 국제 도시이기 때문에 국제 학교도 기획이 돼 있고 다 돼 있지 않습니까? 학군도 자유롭게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점이 송도를 앞으로 더 뜨겁게 만들어줄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동안 또 송도가 눌려 있었던 이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교통이죠, 교통. 지금 서울 오려면은 송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리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 2시간을 잡고 움직여야 됩니다. 많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눌려 있었던 점이 좀 컸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개선됩니다. 일단은 GTX B노선 이게 뭐 빠르면 뭐 내년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뭐 봐야겠죠. 전 10년 잡습니다. 송도가 완벽해지는데 그 전이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천 1호선 연장 809까지 연장되는 것 그리고 인천의 3호선 기획이 돼 있죠. 이것이 이제 위로 수직으로 20km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순환 송도 국제도시에서 내에서 순환하는 트램도 지금 기획이 돼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10년 내에 개발이 될 예상이 되는 그런 교통 호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일 기대되는 건 당연히 GTX-B고요. 인천 1호선이나 3호선 활용해서 뭐 올라가게 되면은 뭐 송도발 KTX, 인천발 KTX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 지금과 이 교통이 완료되는 시점하고 가치가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요. 극명하게. 그래서 이런 점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거 다 선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텐데 이렇게 교통이 열악한 지역들, 여기 없다가 생겨나는 지역들 보잖아요.
여기 생기기 전에 선반영도 있지만 생기고 나서도 오릅니다. 생기고 나서도 꽤 올라요.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한 학군. 자,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송도하면 인천의 강남이다. 거기에 비했을 때는 아직도 싸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호재 중에 좀 짚어볼 거를 좀 짚어보겠는데, 먼저 이제 1109를 좀 짚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바이오 클러스터 흔히 생각하면 이제 409, 509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역세권 쪽에서도 가깝기도 하고, 뭐, 각종 대학교들과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이 모여 있기도 하죠. 그래서 셀트리온,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바이오 업체들, 굵직한 업체들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하나의 그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이제 SK바이오에서도 진입할 거다. 지금 이렇게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소 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인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한 2,000명 정도 좀 넘을 거고, 삼바가 한 3,000명 정도 좀 넘고, 그리고 나머지 뭐 업체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인구가 직장 인구가 지금 만 도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약간 부족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뭐 50여 개 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교육기관, 이런 지원기관들까지 지금 입주가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11구역까지 이제 확장 소식이 있죠. 확장 소식이 되면 이게 목표가 뭐냐면 2030년까지 3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일자리를 15,000개를 만들겠다. 고급이죠. 이거는 연봉이 좀 세신 분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로 만들겠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판교할 때 그랬어요. 판교 도시 할 때. 판교할 때 이제 신사업들 몰아서 주고 거기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들어갔었죠. 그렇게 되고 고급 인력들 들어가고, 그래서 같은 느낌으로다가 고급 인력이 모이는 송도다. 기대가 많이 된다. 자, 판교도 옛날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지금은 그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물어보는 그때라니까, 송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지만 잘 고르면은 지금도 저는 저렴해요. 자, 그리고 자, 밑에 이제 교통 연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래 여기가 이제 트램이에요. 트램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이 순환선인데, 여기가 원래 그 1단계 첫 번째 뽑았던 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였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지. 얘기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 사업성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순환 형태로 이렇게 팔자 형태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게 통과를 했어요. 넘어갔어요. 1을 넘어가. 그러니까 사업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트램은 이런 형태로 갈 거고, 이게 언제 될 거냐고 생각한다면 빠르면 27년, 뭐 28년 이때쯤이고, 뭐 30년 넘어서 내가 볼 때는 만들어질 것 같긴 한데, 이게 트램이 또 만들어지면서 송도에 이렇게 버릴 만한 아파트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램이 있기 때문에. 트램은 또 빨리 순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지녔고요. 다음 교통호재 또 볼게요. 다음은 이제 인천의 3호선입니다. 인천 3호선. 보면은 여기 윗라인부터 가요. 요거는 윗라인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이제 20km 정도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윗라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서울 2호선, 뭐 7호선, 뭐 연장 소식 다 있는 지역이잖아요. 여기 또 가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제가 멤버십에서 말했죠. 가정 역세권 중심의 아파트 루원시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송도에서 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노선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호재는 뭐 이 정도로 충분하죠. 자, 그리고 지금 송도 비싸지 않나? 많이 비싸졌습니다. 자, 2019년 분양가가 5억이었어요. 이거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와, 저 때가 기회였네, 이 생각 많이 하실 건데, 이때 공급량이 많았고, 일단 가격도 지금 아파트 값, 지금 다 웬만한 데 10억이 넘어가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그건 아니었거든요. 뭐, 한 7억, 8억, 이때 수준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5억 9천. 지금 이제 분양가가 이제 7억 8천, 이제 8억 정도 때 왔다고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분양할 거는 9억 바로 밑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거야.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에 들어가시는 점수가 있는 분들은 청약으로 마련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점수가 안 되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최소한 22년 전에는 요것들을 사주시는 것이, 예, 또 GTX 삽 들어가고 나면 가격 또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송도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도시라고 말했고, 이런 기업체들이 유치가 되면 될수록 더 가격대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저렴한 가격에 학군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 답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지를 제가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예,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제2의 판교가 될 만한 도시는 어딘가? 라는 질문에 저는 원래는 첫 번째가 송도였는데 이거를 좀 주인공처럼 평택을 먼저 얘기했다가 뒤로 얘기하는데 평택 얘기하고 나서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송도가 터져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순서를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송도부터 했으면 또 얘기가 딱 터져주고 좋았을 텐데 많은 분들이 좀 더 저렴하게 들어갔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좀 더 이 단지에 대한 지도 설명 보시려면은 멤버십 가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놀라무동산 놀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